네, 반갑습니다. 10월 20일 화요일 마감 시황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막판 반등에 성공을 했다. 자, 정말 듣기에 좋은 소식이죠. 네. 코스피 지수가 일단은 양봉을 다시 만들어냈습니다. 장중에 훅 무너지는 모습이 좀 있었다가요. 마감 시점까지 좀 분발했죠. 2시 50분? 3시 그쯤 돼가지고요, 분발하기 시작하면서 주가가 쭉 올라가는 모습이 좀 나타났습니다. 자, 모양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면 일단 바닥을 잡을 것인가에 대한 또 관심이 높아지게 되는데요. 보통은 이런 형태, 즉 주가가 하락한 이후에 아래쪽 꼬리 단 음봉이 나타나고요. 다음날 양봉이 붙게 되면 대부분이 바닥을 잡습니다. 그래서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치가 굉장히 높아진 상황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종목들에 대한 관점은요, 잘 가지고 가자, 버티자, 이게 이번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어지간한 변동성이 있는 것들 그냥 무시하고 가자라는 것이 전략인데, 아마 그런 전략들이 좀 잘 먹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종목들 웬만하면 팔지 말고 버티자, 웬만하면 계속 홀딩하자, 또 기회가 오는 종목군들은 더 사자, 이런 식으로 접근을 좀 하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자, 키는 외국인이 쥐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장 막판에 외국인들 매수가 들어오게 되면서 연기금 매수와 같이 더해지는 모습이 주가를 끌어올렸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일단 시장의 분위기만 먼저 잡아놓은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투자자들의 어떤 심리가 개선되는 그런 효과를 가져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라온 종목들 보시면은요, 거의 대부분이 위쪽에 있는 종목들이 올라온 게 아니라 저점이 확보된 종목들, 아래쪽에서 움직임이 만들어진 종목들, 그런 종목들 위주로만 반등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낙폭에 대한 어떤 포지션이 생겼던 종목들은 이제 어느 정도 낙폭을 회복하면서 움직임이 나왔겠습니다만, 여전히 이격이 벌어진 종목들은 그다지 재미가 없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차트를 보면서 설명 이어가도록 합니다. 종합주가지수상에서 지금 양봉 붙어있는 모습이 굉장히 괜찮은 모습으로 우리가 확인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분봉을 보시면 이게 장 막판, 즉 10주 넘어서면서 스물스물 올라서긴 했지만 여전히 별로였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마이너스 국면을 본격적으로 벗어나기 시작한 게 이제 2시 한 40분, 50분경부터 진행이 된 부분이죠. 그래서 3시 넘어가면서부터는 가파르게 상승이 진행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일단 아침에 있었던 고가 라인대를 더 넘어서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 정도라면은 오늘 고가로 마감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고가가 종가 이렇게 돼서 마감이 되면 다음날까지 연결고리가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찌 본다라면 20일까지 이제 그 한정적인 시간을 줬기 때문에 그 오늘 저녁에 또 경기 부양책에 대한 좋은 소식이 전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예단을 좀 해볼 수도 있겠는데, 어쨌건 분위기는 네, 이제 수급이 들어오게 되면서 시장을 받쳐주는 그런 형태의 모습으로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코스닥 같은 경우도 나쁘지 않죠. 일단은 장중에 2% 넘게 하락하면서 정말 무서운 흐름 보여줬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800포인트를 깨지냐 마느냐 가지고 또 말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이제 죽었다, 이런 생각도 하셨을 텐데, 여기서도 이제 코스닥은 근데 약간 좀 부족하죠. 왜냐면 한 번 더 올라가줘야 되는 모습이 좀 있긴 있는데, 그래도 이 정도만 해도 나쁘지 않겠다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아직까지는 이 외국인 매수라든지 그 다음에 시장의 분위기 자체가 대형주 쪽으로 좀 쏠리는 모양새거든요. 그래서 대형주 쪽의 움직임이 진행이 되는 그런 상태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코스닥 쪽에서 있는 중소형 관련주들, 또 고점에서 내려오고 있는 종목군들은 상승이 조금 제한적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올라오는 포지션들이 조금 약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변동성을 흡수해주면서 플러스로 전환되는 모습은 코스피의 어떤 변동성보다 훨씬 더 낮죠. 2% 넘게 마이너스였다가 플러스로 들어갔다는 것은 밑에 저점 대비해서 플러스 2% 넘게 지수가 올라왔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모양새들이 긍정적으로 진행이 되었다라고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괜찮은 모양새라고 우리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에 대한 그 풀이는 일단 수급을 보시면 풀어집니다. 코스닥 쪽에 외국인들이 무려 900억 넘게 들어왔죠. 924억이 순매수가 들어왔고요. 아침 시점 이후에 계속해서 외국인 매수가 들어옵니다. 외국인 매수가 들어올 때는 시총 상위권 종목이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수 관련 종목군들이 상승하게 되고 대형주가 올라가면서 시장을 끌어올리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투자자들의 심리가 개선된다, 이런 효과들을 우리가 충분히 누릴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거래소 쪽 같은 경우는 연기금 쪽 매수도 같이 들어왔어요. 연기금들이 막판에 외국인과 같이 움직이는 보이게 되면서 순매수 기조 유지하다가 매수를 더 확장해주는 그런 형태로 됐습니다. 그래서 외국인과 연기금의 이런 그 쌍끌이 매수를 봐야 되겠죠. 이런 부분이 이제 시장을 좀 끌어줬고요. 금융투자 쪽에서도 매수가 들어왔죠.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거야 라는 어떤 기대치를 높여줄 수 있는 그런 매수 유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일단 외국인들의 어떤 수급,
이런 것들이 유입이 되고 있다는 거 계속적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개인들 매도가 외국인 쪽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거, 이 부분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수급의 주체가 바뀌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시장에 대한 관점은 이렇게 재미가 없을 수 있죠. 지금 뭐 오르는 거야 내리는 거야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재미가 없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수급이 바뀌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동안 수급 주체들이 끌고 올라간 종목들이 조정을 받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차익 실현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새로운 수급 주체들이 이 종목을 받는 것이 아니라 밑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는 자기들만의 선호 종목으로 들어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주도주가 바뀌게 되고요, 수급 주체가 바뀌게 되는 이런 효과가 벌어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는 당연히 시장이 횡보 흐름을 보인다거나 잘 못 가는 형태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럴 때 투자자들이 이제 적응을 잘 못하고 종목을 버려버린다거나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미리 이런 그 차기 수급 주체들이라든지 주도주가 바뀌는 흐름들을 좀 알고 들어간다라면 우리가 종목들 서서히 교체 나가시는 전략들도 나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저점권에 있는 종목군들이 왜 좋은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설명드리고 있는 거니까 이 부분들 꼭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종목들 어떤 거 사고 팔았는지 한번 볼게요. 일단은 기관 쪽 먼저 보시면은요, 삼성전자 순매수 들어갔습니다. 오늘 1.5% 상승합니다. 기가 막히죠? 아주 잘 올라가는 모습이고요. 현재 모비스도 오늘 6% 올라갑니다. 뭐 걱정하신 분도 어제 좀 있었는데 부품주들을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죠. 가장 쓸데없는 걱정 중에 하나가 부품주 걱정. 또 저점권에 이렇게 있는 종목군들의 상승률이 굉장히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현대차도 오늘 매수가 좀 들어오긴 했는데, 현대차는 지금 아래쪽부터 올라온 부분이 있지만 이거는 추세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마이너스권 마감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제 옆으로 서준다거나 좀 재미없는 흐름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17만원대 아래쪽은 여전히 위험한 위기이기 때문에 매수를 확장한다기보다는 일단 좀 지켜보는 관점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 포지션이고요. 조금 내려가고자 하는 종목군들이 이제 조금씩 반등해주는 모습이 좀 있어요. 그래서 지지선을 좀 뭐라 그럴까요? 가까스로 좀 지켜준다? 이런 형태의 느낌으로 좀 만들어지고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모습이 좀 진행이 되는 거고요. 원래 저점권에서 올라가는 추세, 상승 추세가 유지된 종목들은 계속적으로 매수가 유입되고 있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매도가 나온 종목들은요, 많이 올라가서 차익 실현이 들어간 종목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빅히트 같은 경우처럼 계속 내리고 있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은 일단은 보지 말라고 그랬죠. 카카오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예요. 마이너스권. 뭐 회복하긴 했습니다만 마이너스 유지가 계속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SK케미칼 여전히 마이너스, 하나솔루션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포지션이고요. 오늘은 SK하이닉스에 대한 기관 매도가 조금 있었습니다. 외국인들도 오늘 좀 매도를 좀 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게 단기적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고요. 85,000원대 지지선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재료 자체는 좋은 거예요. 인텔 쪽에서 메모리 사업부를 인수하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 부분 자체만을 본다라면 지금 현재 하이닉스가 세계 2등으로 훌쩍 뛰어 올라갈 수 있는 하나의 발판을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중장기적 입장에서 굉장히 하이닉스에게 좋은 소식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단기 상승에 대한 차익 실현 물량들이 들어왔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뭐 거래량 부분이 크게 부담 없다라면 그냥 놔두는 거죠. 꼭 명심하시면 되겠습니다. 진양산업 같은 경우도 오늘 거래량이 많이 안 터졌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오늘 장중에 9% 넘게 올라갔었거든요. 근데 마감은 1.6% 마감이 됐어요. 그렇지만 거래량이 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이런 종목들을 계속 홀딩하는 겁니다. 즉 추세적인 부분들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라면 그냥 그대로 가는 거죠. 또 저점까지 훅 들어왔다가 눌림목 만들어내고 올라간 종목들 그대로 홀딩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종목들을 끌고 나가셔야 된다는 얘기죠. 외국인들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 순매수 있었고요. 네이버 쪽 순매수인데 이거 크게 의미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삼성 SDI가 오늘 4.7% 올랐습니다. 자, LG화학과 비교가 분명히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종목을 보유하고자 한다면 LG화학이 아니라 뭐라고요? 삼성 SDI를 보유해야 되는 거고요. 배터리 쪽에서는 LG화학이 세계 1등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삼성 SDI의 추세가 훨씬 좋기 때문에 이 종목이 반등하게 될 확률이 훨씬 더 높고요. LG화학 쪽에서는 분사에 대한 그런 부담감들이 여전히 작용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외국인들도 하이닉스 조금 팔았어요. 가장 많이 판 종목으로 나와 있긴 한데 아까 전 말씀드렸듯이 기관과 외국인이 같이 팔았기 때문에 주가가 좀 약세를 보였습니다만 그래도 긍정적인 이슈가 있었다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좋은 뉴스 때문에 개인들 매수가 좀 많이 달라붙었을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매도 물량을 좀 갖다 던지는 모습이었을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개인들의 포지션이 조금 바뀌게 된다면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수가 하이닉스로 유입될 가능성도 있겠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 외에도 특별한 부분들은 지금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단기적으로 좀 조정이 들어온 종목군들이 일시적 반등을 좀 보여주는 모습이기
모습이기 때문에 그러한 정도도 조금 생각해 보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개인들 같은 경우는 역시 마찬가지죠. 하이닉스의 순매수가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이 좀 빠져나오는 모습이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삼성전자는 매도가 좀 들어간 부분인데 삼성전자를 매도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겠죠. 근데 차익 실현에 대한 관점일 수도 있겠고요. 전체적인 부분들이 그렇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들의 수급이 변화가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인버스 매수하고 레버리지 매도한다? 겁나지 않죠? 그 다음에 물량 자체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크게 신경 쓰실 만한 내용도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장 방향은 일단은 우상향 쪽 더 잡아낼 수 있을 것 같고요. 추세는 우상향, 그 다음에 시장의 움직임은 추세 반등 쪽으로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닥을 잡아서 움직이는 그런 패턴들, 그다음에 외국인들의 수급 동향 계속 지켜봐야 되는 거고요. 저점권에서 움직이는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유리하다라는 거, 지지선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 상대적으로 유리하다는 것을 꼭 여러분들 명심하시고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쁘지 않죠? 그래서 오늘 오후도 좀 편안하게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저녁도 8시에 무료 라이브 방송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브 방송 필요하신 분들은 오늘 8시에 오셔가지고 오늘 시장 동향에 대해서 같이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편안한 오후 되시고요. 이따가 저녁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